자, 집합 들어가요. 자, 이제 드디어 집합 단원으로 들어왔고요. 도형 단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도형 단원 복습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자, 집합 단원에 들어가서 일단 집합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대상이 명확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이라고 하는 애. 이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대상이 명확한 것들을 모임이에요. 대상이 명확한 것들이 모임이다. 얘가 집합입니다. 집합이요. 다음 원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집합 안에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원소라고 하는 애, 얘는 뭐냐?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을 보시게 되면은 대상이 명확한 것들이잖아요. 이 것들의 모임인데, 이 것들이 뭐냐? 원소다. 알겠지? 자, 다음 중요한 거, 원소에 대한 기호가 있어요. 자, 원소에 대한 기호는요,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포크? 어쨌든 제가 기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래, 집합이라는 애랑 원소라고 하는 애를 알겠어. 쟤인 건 알겠어. 근데 집합이라고 하는 걸 왜 배울까? 집합이라고 하는 걸 왜 배울까? 자, 우리 수학적으로 봤을 때요, 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에 있어서 뭔가를 정의 내리고 뭔가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명확하게 하겠다,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겠다라는 거를 집합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집합을 배우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집합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배우게 되냐? 일단 제일 빠르게 볼 거는 함수 파트. 함수 파트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범위를 정할 때 집합을 이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 확통 과목에서 확률, 통계, 뭐 거기서도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집합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냐?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연무중, 아니 다산중, 아니 광교에서 잘생긴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하면은 집합일까 아닐까? 이해? 관심이 없으신가? 광교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걔는 안 되는 거야. 왜? 명확하지 않아. 예진이가 졸라 잘생겼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근데 니우가 봐서는 얘 아닌데? 라고 할 수가 있잖아. 이유가 이상하네. 저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숫자 4에 가까운 수들이 모임. 걔는 어때?
숫자 사이에 가까운 것들이 모임. 얘는 집합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나는 100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100이라고 하면 다들 멀다고 하거든? 나는 가깝다고 생각해. 명확하지가 않아. 알겠지? 자, 그러면 다른 예시. 다산 중에서 키 180이 넘는 남학생들이 모임. 이라고 하면은 집합일까? 집합이죠. 딱 기준선이 명확하고 걔만 넘으면 다 되는 거잖아. 누가 봐도 다 오케이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에 대한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다. 미안합니다. 그거 보기 전에 원소기호 제도 한번 봐야 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예시로 들어주면 좋을까? 좀 재밌는 거 없나? 내가 맥날 좋아하거든? 자, 맥날이라고 하는 얘에 대한 집합인 거야. 오케이? 여기 안에서 파는 버거들이 모임이야. 맥날에서 파는 버거들이 모임이거든? 자, 빅맥이라고 하는 애는 이 맥날이라고 하는 이 집합 A라고 할까? 이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소일까 아닐까? 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원소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빅맥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A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롯데리아에 파는 불고기 버거 이름이 바뀌었던데 뭐더라? 리아버거인가? 어쨌든 리아라고 하는 롯데리아 버거가 있어요. 얘는 A라고 하는 애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롯데리아에서 파는 건데 왜 맥도날드에서 있겠니? 그래서 얘는 원소가 아닙니다로 해서 선 하나 쭉 그어주는 거. 얘는 원소가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원소에 대한 기호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저녁 때 맥날 먹어야겠다. 자, 집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총 3가지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기호 중괄호 얘 안에 전부 다 적어주는 거야. 전부 나열하는 거야. 이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일단 3가지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밑에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제시법이 있어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이 조건제시법 진짜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얘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냥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다. 그게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원소를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도형을 이용하여 나타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요. 알겠죠?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집합을 a라고 나타낼게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만족시키는 정수 x에 대한 집합을 a라고 나타낸다. 얘에 대해서 그럼 이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먼저 첫 번째 원소나열법부터 볼게요. 자, 이 a라고 하는 이 집합은요, 기호 중괄호를 가지고 와주셔서 얘를 꼭 표현해 주셔야 돼요. 얘가요, 사실 집합에 대한 기호거든요. 집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괄호를 적어주는 건 얘는 집합입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다음,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부등식 풀게 되면은 2랑 마이너스 2 적어놓고 작으니까 사이에 요렇게 등호까지 나타내시면 된다, 그지? 그러면은 x라고 하는 애가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 적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로 가능한 애들을 다 적는 거야. 그리고 집합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첫 번째, 원소나열법이 되는 거다. 됐어요? 이해돼요? 그냥 진짜 다 나열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게요. 자,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집합은 뭐냐? 잘 봐야 돼요.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타내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X바라고 읽습니다. 얘가 X바예요. X는 이렇게 할까? X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까지인 정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들이 X라고 하는 애고 그 X가 원소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을 다시 한 번만 꼼꼼하게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려드릴게. 자, 얘는 일단 바라고 읽는 거고요. 얘는 바라고 읽고요. 다음,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X가 될 수도 있고 X 플러스 Y가 될 수도 있고 X 곱하기 Y도 될 수 있고 다 상관없거든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애들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소 자리예요. 앞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 이 모양이 원소가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다음, 여기서부터 해서 뒤로 쭉 있는 거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조건제시법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적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적어주셔야 된다. 자, 다음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이 동그라미로 나타내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하나 딱 그려주시는데 얘가 A라고 하는 집합입니다 로 나타내 주시고요. 이 안에 원소들 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냥 막 적으시면 돼. 순서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자, 여기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 잘 해주셔야 돼요. 집합 문제는 거의 한 70% 이상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나머지 25%는 조건제시법이요. 나머지 5% 정도가 원소나열법이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되게 잘 그려주셔야 된다. 근데 다음 시간에 중요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걸 들어갔을 때가 중요한 거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거는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볼 거예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볼 겁니다. 자, 집합이 있는 건 오케이, 알겠다. 오케이. 이렇게 집합을 나타낸 방법, 오케이, 알겠어.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에 대한 개수를 보겠다는 거거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원소가 유한계야. 즉, 셀 수 있다는 거야. 유한계니까. 셀 수 있다는 거, 얘 이름은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원소가 무한계가 있다면요, 셀 수가 없거든. 이제 셀 수가 없는 이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무한집합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자, 어떤 게 유한집합이냐? 우리가 얘 나타냈던 거 셀 수 있잖아. 유한계다, 그지? 얘 유한집합인데, 무한집합은 어떤 게 있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의 집합이라고 나타내면은, 실수 다 셀 수 있어? 루트도 다 봐야 되고 분수도 다 세야 되고, 그거 어떻게 세? 못 세잖아. 그런 게 무한집합이 된다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볼 겁니다. 스몰 n에다가 괄호 열고 집합을 적어주는 거야. 자, 얘를 뜻하는 거는 A에 대한 원소 개수를 보는 거야.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본다. 원소 개수를 세기 때문에 유한집합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 A의 원소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시로 봤었던 이 A라고 하는 집합에서 NA, 즉 A에 대한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5라고만 적어주시면 돼. 그래서 원소가 5개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집합의 원소 개수의 기호입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로 볼 거는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얘는 기호로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는 거. 얘가 공집합에 대한 기호예요. 자, 이 공집합은 뭐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공집합에 대한 예시입니다. 성민쌤의 여자친구의 집합이야. 뭐 어쩌라고? 그게 공집합이라고. 알겠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근데 거기에 만약에 개수를 셌는데 막 3개, 4개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NA 했는데 갑자기 막 5개가 막 나와. 자, 어쨌든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한번 봤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번.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내가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나타내줄게. X는 자연수다 라고 나타냈어. 얘는 어떤 집합일까요? 왼쪽에 있는 4개, 아니 3개 중에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중에서 얘는 어떤 집합? 무한집합이다. 왜? 셀 수 없잖아. 자연수 어떻게 셀 건데, 그지? 다음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해서 30까지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그냥 땡땡땡 해서 적당히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자, 얘는 셀 수 있잖아. 개수 총 30개 나올 거 아니야. 유한집합이 된다. 그리고 이때
원소의 개수는 30개입니다. 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다음, 디귿밥. 다시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게요. x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아.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콤마로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x는 정수야. 자, 부등식을 푸는 거야. 지금 슬슬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집합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어서 문제를 푼다. 방정식, 부등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수원이 안 되어 있었다? 쉽지 않죠.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흔들린다면은 뒤에 있는 공수2 파트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다음 얘 인수분해 x-5, x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다야. 부등호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이 각각들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았어.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5거든. 근데 부등호가 작으면은 이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들어가도록 x를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x값들 마3부터 해서 4까지가 있는 거거든요. 총 원소 개수는 8개 맞지? 마3부터 4 8개입니다. 3, 2, 1, 0, 1, 2, 3 맞아요. 8개요. 다음 리을번입니다.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바 x는 3의 양의 배수다. 자, 3의 배수다 라고만 나와 있다면 얘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구별 가능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표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예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제 1번을 보시게 되면 A, B, C, D라고 하는 원소들이 각각 다 주어졌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기억번 24라고 하는 애가 A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원소냐라는 거거든. 지금 A 집합 안에 24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다음 니은번 보시게 되면은 35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원소냐라는 건데 B 안에 35가 들어가 있을까? B는 어떤 애야? 짝수들을 모아놓은 거야. 얘는 35는 홀수잖아. 그래서 B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고친다면 원소가 아닙니다. 로 표현을 가능해야 되겠죠. 다음 디귿번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애가 C에 대한 원소냐? 라는 건데 10 초과니까 10이 포함이 안 돼 있겠다. 그지? 틀렸지? 리을번 6이라고 하는 애가 D에 대한 원소냐? 라는 건데 X에다 6을 대입해보세요. 6 대입하게 되면 12 빼기 1이니까 11입니다. 부등호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서 원소가 안 된다라는 거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원소가 아닌 거야. 이해되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A랑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A라고 하는 거는 X바 X는 24의 양의 합수입니다. B번 X바 X는 50 이하의 짝수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 2번으로 넘어가요. 자, 예제 2번 보시게 되면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잘 봐봐. A, B, 바. A는 A에 대한 원소. B라고 하는 것도 A에 대한 원소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야. 자, 조건제시법 다시 한 번만 알려줄게. 얘가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A,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야. 어떤 설명이냐? 이 설명서거든?
A라고 하는 애가, 스몰 A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입니다. 스몰 B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입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애들 마이너스 1, 0, 1이야. B가 될 수 있는 애들도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두 개 곱한 게 원소래. 그럼 두 개 곱한 것 중에서 가능한 거는 뭐가 있냐? 마이너스 1 당연히 가능할 거고 0 가능할 거고 1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얘라고 적어주는 게 B집합이다. 됐나요? 두 개 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해준 겁니다. 됐죠? 이게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괄호 2번은 귀찮아서 좀 넘어갈게요. 그냥 순서쌍이거든요. 모든 가능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 0, 0,1, 1, 마이너스 1, 1, 0, 1, 하고 집합 기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옆에 2-4번 문제 있잖아요. 자,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x에다가 동그라미로 나타낸 게 있다. x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기호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잡는 거야. 알겠지? 얘가 나 다시 한번 말할게.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이 기호를 보고 외워버리는 애가 있어. 이 기호가 나오면 두 개를 곱하는 거구나. 근데 다음번에 똑같은 기호가 나왔는데 걔는 다르게 정의돼 있는데 그걸 기억해서 푸는 친구가 실제로 봤어. 제발 그딴 짓 하지 마. 알겠지? 그냥 여기서만의 약속인 거야. 진짜 그때 생각은 너무 아찔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의를 새롭게 내렸어요. A에 대한 원소 스몰 a, B에 대한 원소 스몰 b 해서 두 개를 곱한 게 집합이 원소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개 곱해서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A 크로스 B라고 할게요. A 크로스 B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봐봐. 괄호로 A 크로스 B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원소들이랑 B라고 하는 애랑을 다시 한번 크로스 시키는 거야. 다시 한번 연산시키는 거야. 그럼 또 나오게 되는 새로운 원소들이 있겠지. 걔네들을 적어주시면 된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다음 대표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제 3번 보시게 되면은 기억번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기억번 보시게 되면은 n에 동그랑땡이 있는데 얘가 0이래. 자, 얘가 공집합 기호였어요. n이라고 하는 건 뭐다?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0이다 라고 나타내는 게 당연치 돼야 돼요. 알겠지? 다음 니은번 n에 2, 3, 5 하고 빼기 n에 2, 3이 있어. 얘가 5냐 라는 건데 n이 뭐다? 개수에 대한 기호다. 중괄호가 집합 기호를 했잖아요. 얘가 하나의 집합인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하나, 둘, 세 개야. 그래서 n의 얘라고 적은 거는 3이 되는 거야. 얘는 집합 안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거든. 빼면은 1이야. 5가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원소들을 다 뺀다. 그거 미친 짓이야. 그러지 마. 그래서 니은번은 아니다. 다음 D급번. 얘는 따로 적진 않을게요. N 1이다. 한 개다, 그지? N 2. 한 개다, 그지? 두 개 똑같은 겁니다. 개수니까요. 다음 리을번. X바 X는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집합을 공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NA라고 하는 애는 0이 된다는 겁니다. 틀렸죠? 다음 미음번. X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X는 복소수다 라고 나타낸다면 A에 대한 원소로 가능한 거는 I랑 마이너스 I 두 개 있겠다. 그지? 그래서 NA는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A랑 B에 대해서 원소들을 각각 찾으셔야 돼. 그래서 A에 대한 원소 개수랑 B에 대한 원소 개수를 만족시키는 K값을 찾아주셔야 되거든.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순서쌍이다. 그지?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거야. 가능한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거야. 다음 B번 보시게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를 한 다음에 K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각각에 대한 개수로 구해주신다. 알겠지?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겠다. 집합의 포함관계. 자, 먼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 거야. 부분집합이다. 자,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부터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 A. 집합 A가 새로운 다른 집합 B가 있을 때, 집합 B에 대해서 얘에 속하는 거예요. 즉, A라고 하는 애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타내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보자면은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어. 이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 안에 A라고 하는 집합이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부분집합에 대한 성질로 들어갑니다. 부분집합의 성질. 자, 부분집합의 성질 총 5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돼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여러분들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알긴 아시나? 자, 거기 보면은 마인크래프트를 보시게 되면 상자가 나오죠? 우리가 아이템들을 막 담을 수 있는 상자들이 있잖아요. 뭐 사과도 담겨 있을 거고, 나무 막대기, 곡괭이, 뭐 삽, 온갖 것들이 다 담아 있을 건데 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다가 내가 이제 집을 옮길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셜커박스를 두는 거지. 새롭게 옮기는 거야. 새로운 상자를 만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야우, 간 더럽게 많네. 얘네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서 새롭게 만드는 얘네들이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거든? 얘네들로 새로운 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야 얘가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내가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자 자체가 부분집합이라고 그랬거든? 얘네들 4개 다 들고 와서 여기다 다 털어버리면 새롭게 하나 만들 수 있지. 자기 자신인데 걔도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게 첫 번째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이제 딱 이사를 하려고 딱 봤는데, 집을 옮기려고 딱 봤는데, 야, 이거 그냥 길에 떨어져 가는 그냥 빨간 색깔 사과야. 황금 사과도 아니야. 얘네들 그냥 다 나무 곡괭이, 나무 삽이야. 쓸모가 없어. 그냥 다 버리고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상자를 만들었는데 다 비어 있는 거야. 얘도 하나에 대한 새로운 부분집합이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거, 어쨌든 새로운 상자를 만들었잖아. 그것도 부분집합이 된다. 그게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는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고 B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부분집합이면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랑 똑같은 애다라는 거야. 자,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4개를 빼서 여기다 갖다 넣어놨어. 부분집합이지. 그지? 자, 내가 여기서 4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4개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도 나의 새로운 상자에 대한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잖아. 얘를 빼서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2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면은 같은 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내가 3개만 갖고 왔지? 그러면 얘는 4개 있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상자에 대한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서로 같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세 번째 성질입니다. 다음 네 번째 성질이요. 네 번째 성질은 A라고 하는 애가 B에 포함이 됐어.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C에 포함이 됐어요. B라고 하는 애가 C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이 됐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집합은 C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된다.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고 B가 C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A가 C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3단 원복 같은 거죠. 그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짜 부분집합이야.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은 뭐냐 그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진짜 부분으로 만든 거야. 뭐 팔 떼서 하나 만들고 다리 떼서 하나 만드는 거지. 목 떼면 죽긴 하니까 팔을 한쪽만 더 떼보자. 팔 두 쪽 들어가 있는 것도 새로운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안 웃네, 미안하다.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나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야. 자, 어쨌든 진부분집합은 이렇다. 자, 근데 참고로 진부분집합 안에 공집합은 들어가요. 알겠지? 자기 자신만 뺀 거야.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만 뺀 게 진부분집합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구하는 예시들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A라고 하는 애가 1, 3, 5가 있어요. 다음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얘는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애 B에 포함이 가능하죠. 1, 3, 5가 있으니까 B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걔를 이렇게 나타내는다는 거지. 부분집합의 기호는 이지창. 제 기호 안 적어줬구나. 미안하다. 부분집합의 기호는 삼지창이 아니야. 이지창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것들은 전부 다 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다. 자, 근데 아까 원소에 대한 기호를 봤잖아요. 3이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다라고 나타낼 때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애는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다. 자, 이 말이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짝대기 하나 끄었었잖아. 부분집합도 똑같아. 뭐 새로운 집합 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6이라고 치자.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애는 B에 대한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로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예시.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는 0이야. 에이, X바가 없으잖아. 여기 X바를 적어주셔야 돼요. X바. 이렇게 적어주시고 B라고 하는 애가
1, 2, 25. 1, 5, 25. 자, 이렇게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원소들을 다시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은 얘는 1이랑 5밖에 없어요. 자, 이때 A에 대한 부분집합들을 구할 거야. 다 구해볼 거야. 자, 1,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나씩 이제 떼는 거지. 자, 제일 처음으로 작성해줘야 되는 거는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거든. 다음, 1이라고 하는 애만 떼오는 거야. 근데 내가 부분집합 뭐라고 설명했냐면 새로운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게 부분집합이랬어. 그래서 집합기호를 적어주셔야 돼. 집합기호를 적어주시고 1만 가지고 온 거야. 이해돼요? 내가 말했던 그 상자가 새로운 집합이 되는 거야. 다음 5만 가지고 와요. 다음 1, 5를 가지고 오면은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공집합 1, 5, 25 1, 5, 1, 25 5, 25 마지막 1, 5, 25 다 가지고 오고 그지? 그렇게 부분집합을 작성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은요? 얘네들만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은 진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게 부분집합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시나? 좋아요. 자, 오늘 할 건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요거 개념 설명 딱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대표 예제 쭉 풀고 끝낼 겁니다. 알겠지? 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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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오늘 사실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그 마인크래프트 대표 캐릭터를 그리는 연습을 해봤거든. 아, 안 그려져. 그리기 너무 어려워. 포기했어. 그래서 그거 있잖아. 표지 딱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곡괭이 하나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딱 돼 있는 그 표지 그거를 연습했거든. 안 돼. 그림 소질이 너무 없어. 자, 부분집합의 개수로 넘어가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예시를 먼저 보고 하나씩 공식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시를 오른쪽에다 먼저 적어보고 왼쪽에다가는 공식대로 적어줄게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집합을 봤을 때 마이너스 1, 1, 3, 5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볼 거야. 됐어? 자, 내가 여기에다가 미친 짓이긴 하지만 딱 한 번만 딱 참고 지루하겠지만 딱 한 번만 참고 다 적어볼 거야. 자, 0개짜리야. 공집합이야. 1개짜리야. 마이너스 1, 1, 3, 5야. 다음 2개짜리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5. 아우, 벌써 힘들어. 자, 1, 3, 1, 5. 다음 3, 5야. 와, 씨. 살려줘. 3개짜리야.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1, 5, 마이너스 1, 3, 5, 마이너스, 1, 3, 5, 다음 마지막 자기 자신. 마이너스 1, 1, 3, 5 라고 적어주는 거. 얘네들이 부분집합이거든요. 자, 부분집합 개수 한번 세시죠. 여기 한 개고요. 1개짜리가 4개 나왔고요. 2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3개짜리 하나, 둘, 셋, 4개짜리입니다. 4개입니다. 마지막 자기 자신 1개예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 애들이냐. 자, 우리 순열 조합하신 분들 잘 들어보시죠. 공통수학, 물론 지금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공통수학 1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면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자, 총 4개인데요. 그 중에서 1개, 얘 왜 0개인 거를 고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4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 거야. 사시 0이지. 사시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1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1개가 나오는 거야. 다음 1개짜리를 고르는 거야.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사시 1이라고 하는 거는 4부터 해서 하나만 곱한 거 4가 되는 거고요. 사시 2예요. 사시 2라고 하는 애는 4부터 2개를 곱하고 다음 여기 있는 숫자 2라고 하는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총 6개가 나오고 얘는 사시 3이죠. 사시 3이라고 하는 거는 사시 1이랑 똑같으니까 4, 4개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사시 4입니다. 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뭐 디테일하게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원소 개수가 몇 개인 거, 몇 개냐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로 알 수 있는 거, 얘로 알고 싶은 거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까? 자, 얘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봐봐.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상자를 하나 만들었거든? 자, 부분집합 만들 거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야, 마이너스 1아. 너 저기 넣을래 말래? 경우의 수 몇 개? 2개지. 1은 넣을래 말래? 2가지지. 3 넣을래 말래? 2가지. 5 넣을래 말래? 2가지야.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왜?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2의 4제곱이라는 거야. 이해돼? 이게 부분집합 만드는 방법이야. 넣을래 말래? 이 원소 넣을래 말래? 그게 부분집합 만드는 원리가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첫 번째 부분집합 총개수. 총개수. 얘는 총 n개에 대한 원소가 있을 때 2의 n제곱 개가 나오겠습니다. n개의 원소마다 다 넣을래 말래 하는 거야.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말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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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다 곱하는 거야.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부분집합의 총개수를 알았다면 진부분집합에 대한 개수도 알 수가 있겠지.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자기 자신만 뺀 거야. 2의 n제곱 빼기 1개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몇 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몇 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거냐라는 거거든. 자,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인 거야.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 거. 얘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거거든. 자, 내가 마이너스 1은 가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잘 봐봐. 야, 마이너스 1 너 들어오지만 난 너 생각도 안 할 거야. 너 빠져 이 새끼야. 미안해. 마이너스 1 뺀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3, 5잖아. 남아있는 것들끼리 넣을래 말래 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케이. 마이너스 1아 미안했다. 그래, 미안했다.
이제 반드시 넣어줄게.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를 보자. 아이, 내가 따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너 넣을게. 자, 마이너스 1이 반드시 포함이 됐어. 내 상자 안에다가 얘를 먼저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넣을래 말래 할 수 있는 애가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총 2의 3제곱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포함시키지 않는 건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버려버리고 개수 세면 되는 거고, 포함한다, 미리 집어놨으니까 얘도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너 벨로더라. 너 포함시켰더니 진짜 개노잼이야. 얘를 제외시키고, 다시 따시킨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다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1은 존재미였거든. 이 경우에는 어떻게 경우의 수를 셀 거냐라는 거야. 야, 마이너스 1 너 꺼져 이 새끼야. 버려. 1, 야, 넌 와야 돼. 1 와. 넣었어. 그럼 고려할 수 있는 것들 2개 남았죠.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야. 그래서 총 2의 제곱계가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세는지 알겠니? 얘를 공식대로 적어주자면요. 세 번째, 특정한 원소 K기는 포함시키고요. 원소 중에서 L기는 제외시키는 거야. 이때 부분집합에 대한 개수는 2의 N개 중에서 K개는 포함시켰어. 집어넣어 놓은 거라고. 무시해도 돼. L개는 제외시켰다고, 버렸다고, L개 무시하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개수잖아, 얘네들이. 남아있는 개수만큼 넣을래 말래가 된 거야. 포함시키던가 버리던가 둘 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원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호, 걔네들에 대한 표현, 다음 부분집합에 대한 정의랑 표현 알아주시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방법이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대표 예제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쉬시죠. 자, 대표 예제 4번부터 해서 쭉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대표 예제 4번이에요. 지금 A라고 하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기억부터 미음까지 옳은 것들을 다 골라라 라는 거거든. 자, 여기에 있는 이 대표 예제 4번에다가 별표 3개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 집합을 배울 때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3개 별표해 주시고요. 자, 뭐냐? 자, 기억본부터 봅니다. 기억본 보게 되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 그지? 공집합은 A에 대한 부분집합입니까? 당연하죠. 우리 부분집합이 성질할 때 봤잖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다음, 니은번 봐봐. 공집합이 A에 대한 원소냐라는 거거든? 맞을까? 맞죠? 봐요. A라고 하는 애가 얘를 원소로 들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모양을 원소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의 원소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고 원소도 된다. 왜? A가 공집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공집합에다가 집합 기호를 적은 애, 얘가 A에 대한 부분집합일까?가 되는 거야.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 공집합은 그냥 비어있는 상자야. 내가 상자 안에 비어있는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 근데 그 상자를 빼서 새로운 상자에다가 담은 게 얘야. 부분집합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새로운 집합으로 만들었더니 걔가 부분집합이 됐네. 그래서 디귿번이 맞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이야기 해주셔야 돼.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오늘 이것만큼은 진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 괜찮아요? 눈치 안 봐도 돼요. 다 됐어 진짜? 넘어간다 그럼? 니 1번. 집합 2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부분집합일까? 얘 맞니 틀리니?
맞다 손 들어봐. 그럼 맞다 손 내려봐. 틀렸다 손 들어봐. 맞니 틀리니? 자, 다시. 이 중요한 거라 그래. 얘 맞는 말이니까 손 들어봐. 그럼 틀렸다 손 들어봐. 틀렸어요. 아니에요? 자, 봐요. 부분집합이잖아요. 새로운 상자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담아서 얘가 부분집합이냐를 보는 거잖아? 맞아? 자, 새로운 상자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2라고 하는 애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A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 중에서는 그냥 2는 없어요. 상자에 담긴 2가 존재하지 그냥 2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들 수가 없는 애인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부분집합은 새로운 상자에다가 만드는 건데 이 상자 안에 봤더니 2라고 하는 애만 있는데 2는 A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서는 없는 거예요. 상자에 담긴 2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리 1번이 틀렸다. 자, 미 1번은 맞니? 맞죠? 새로운 상자인데 A가 가지고 있는 재료인 공집합이라고 생긴 얘 가지고 왔고 빈 상자 가지고 왔고 0이라고 하는 애를 담았어.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상자가 완성이 된 겁니다.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얘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특히 리 1번, D급번 쟤네 두 개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니까 꼭 유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숫자로 막 푸는 그런 방정식에 있어서는 틀리면은 틀린 이유를 알아요. 근데 이 집합은 이 개념 자체가 헷갈려 버리면은 왜 틀린지도 모른다니까? 답지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다음 대표예제 5번 봅시다. 자, 대표예제 5번 보시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값을 구해야 돼. 자, A라고 하는 애가 B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상자가 되는 거야. 근데 A라고 하는 애가 2가 들어가 있네. 이 중에서 2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2라고 한다면 A가 1이겠죠. 그럼 1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0. 0 있네. 만들 수 있네. A 1 가능하다. 그지? 다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A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해요. 즉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9가 된다라는 거야. 얘가 9면은 1 빼서 8이지. 근데 얘는 8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대표예제 6번. 자, 이제는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3을 가지고 있고 얘는 5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얘가 3이 되어야 되고 얘가 5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한데 얘가 5가 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5번, 6번 얘는 왜 틀린지 안단 말이야. 근데 쟤는 모른다고. 4번. 쟤 꼭 유의하셔야 돼요. 알겠지? 다음 지표 이제 7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7, 8, 9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라져라. 자, 대표 예제 7번.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1, 2, 3, 4래.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암산할 거거든요. 잘 봐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2인 부분집합 2개인 거를 찾는 거야. 그지? 자, 순열을 배우신 분들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4C2라고 계산이 가능하죠. 두 분은 아직까지 공수원 그 진도를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구할 수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죠. 그죠?
그렇게 세셔도 돼요. 알겠지? 순열 배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도 된다라는 거.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다. 그치? 얘 조합 아니에요. 뭐래. 미안하다. 이 조합이 조합이죠. 순열 아니에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C.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C라고 하는 부호는 선택한다라는 의미거든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4개 중에서 위에서부터 2개를 곱하는 거야. 4 곱하기 3이죠. 그리고 나서 분모에다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얼을 곱해요. 팩토리얼을 들어봤죠? 뭐 어떤 수에 3팩토리얼이면 3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10팩토리얼이면 10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호거든요. 느낌표 기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얘 2니까 약분돼서 6, 총 6개가 있다. 부분집합이 총 6개가 있습니다. 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싶으면 그냥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음. 두 번째.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이야. 자, 4 뺄까? 4 들어가지 않는데. 너 꺼져. 자, 3개 남았다, 그지?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넣을래 말래. 총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총 8개가 된다. 간단하죠? 다음. 진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모두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야. 자, 1, 2가 포함이 됐네? 야, 너네들 상자에 이미 담겨있어.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3이랑 4야. 넣을래 말래 하면 총 4개가 나오는데 다 들어가네. 자기 자신이잖아. 걔를 빼요. 그럼 총 3개가 된다. 진부분집합으로는 3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좋아요. 개수 세는 방법 이렇게 개수를 세주시면 된다. 자, 대표 예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양이 많아 보이지만 저번 시간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릴 겁니다. 집합 파트라서 금방 하실 거예요. 아마?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집합이 1, 3, 5, 7을 가지고 있대. 1, 3, 5, 7, 9를 가지고 있대요. 자, 먼저 첫 번째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를 셀 거야. 1, 3 가졌어. 나머지 가질래 말래 8개. 다음 두 번째. 자, 5는 반드시 갖는데 그리고 7이랑 9는 꺼지래. 남은 거 넣을래 말래 총 4개. 너무나도 쉽죠? 다음 세 번째. 적어도 1개의가 나왔어. 자, 적어도가 나왔어. 어떻게 계산할 거야? 두 분은 아셔야 되잖아. 전체에서 뺀다. 아, 전체에서 아닌 거를 빼는 겁니다. 자, 적어도 1개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체 경우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를 빼는 거야. 자, 잘 봐. 어떻게 구하는지.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가지래. 자, 3의 배수라고 하는 애가 3이라고 하는 애랑 9라고 하는 애 2개가 있거든요.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라서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3이랑 9가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는 넣을래 말래 해서 2의 5제곱인데 아닌 경우 3이랑 9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경우를 구하면은 2개 꺼져봐. 하나, 둘, 셋, 2의 세제곱계를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야. 32 빼기 8 24인가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대표 예제 9번이에요. 자, 대표 예제 9번 보시게 되면 A랑 B에 대한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게요. 인수분해하게 되면 2랑 6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18에 대한 양이 약수다. 1, 2, 3, 6, 9, 1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애가 x에 대한 부분집합이 돼야 돼. 이 x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x의 개수를 셀 거거든? x라고 하는 애가 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2랑 6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b에 대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야, 2랑 6 너 꺼져봐. 일단 있어야 돼. 꺼져봐. 남아있는 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2의 4제곱이죠? 총 16개에 대한 x가 존재합니다. 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집합의 연산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애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 특히 뭐 경우의 수 저렇게 세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숙제는 집합 파트 끝입니다. 개념원도 그렇고 유형원 라이트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집합 파트 끝나고 집합 연산 전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아봅시다.